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사법부 독립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또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에 자중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민주당이 왜 전격적인 철회를 결정했을까요?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 지시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중하라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워딩, 그 의중, 그 판단을 따른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대표의 판단을 존중해서 지금 이 대표가 자중하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저 말하고 이틀 뒤에 민주당 선대위가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실제 어떻습니까, 정치인 부위원장님?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지시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선대위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의 민생 정책이라든지 지금 대선 그 과정에서 좀 다뤄줘야 하는 공약들이 많은데 네. 이런 공약들보다는 뭔가 사법부와 관련된 것들에 뭔가 이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너무 그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자제하겠다라는 이 후보의 입장도 있었고 네. 선관위 내부에서 선대위 내부에서도 뭐 윤여준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석연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이런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개인적 의견들을 또 표출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아마도 이 수년 동안 상당히 이루어졌던 대법관 증언도 그렇고 비법조인 출신을 넣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민주당에 이거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뭔가 이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아니면 반대 논리를 갖고 다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철회 결정을 두고 김문수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잘했어요. 그 당연한 이야기. 전 세계 어느 나라 대법관이 100명이 되고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그는 방탄 발상.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이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이고 틀로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대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살펴봤더니 철회를 결정한 배경에 중도층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거라는 분석들이 꽤 많았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박범계안, 민간인, 그러니까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법안, 그리고 김용민 법안,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증언하는 내용,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법안은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박범계 의원의 안은 철회를 어제 했고요. 근데 김현주 대변인님, 지금 김용민 의원의 안은 아직 철회 지시조차 내려가지 않았고 장경태 의원의 안은 철회 지시가 내려갔지만 장경태 의원이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의 그 시작점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한 파기환송 결과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입니다. 말로는 이제 사법부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일종의 이제 사법부 장악 의도로 읽혀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이후에 앞다퉈서 마치 그 충성 경쟁을 하는 듯한 대법원을 소위 물타기해서 이제 짠맛을 많이 줄이겠다. 숫자 늘리기,
30명이 나오니까 30명 받고 100명으로 이런 법안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내용 면에서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숫자를 100명 이상 늘리는 제안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조인조차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대법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패러디가 나올 정도의 이 희화화 국면까지 갔는데 이 3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은 것은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좀 수축하는 모양새만 보이는 것이 네. 아닌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선거 때잖아요. 일주일 뒤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고 난 연후에는 30명 증원, 이거 뭐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의료 개혁 그 차원에서 네. 의대 정원을 거의 2,000명 가까이 늘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이 그렇게 무리한 증원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4명인 것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건 무리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잠시만 덮어두겠다라는 요량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호하게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법관 사회 내에서 그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철회한 것이니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00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들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법률 전문가들이 이 대법관의 경우와 이 헌법재판관의 경우를 좀 혼동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 30인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철회 지시를 내린 게 없으신지. 그 법안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끝이 아닐 거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다 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성열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일단 속도 조절론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조건부 휴전이라는 말도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선의 결과가 나오고 당선이 된다면 그때 다시 이건 수면 위로 꺼내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생각이고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의 김성열 대변인께서는? 예,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는 나중에 하겠다로 들리는 거죠. 예, 그리고 앞서서 지금 중도층을 의식해서 뭐 이거를 철회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그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 철회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물론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좀 이례적으로 빨리 했다. 네. 그것 때문에 논의를 하자라는 식의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법관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막상 열렸을 때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례적으로 빨리 한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 대법관들만 바뀌면 돼요. 네.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법안들은요.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개별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요? 대법원장을 특검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앞으로 어떻게 권력자들을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법관을 지금 현재 14명에서 뭐 100명까지도 늘린다? 네. 이런 이야기는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자신의 독재를 시작하기 전에
독재 전제로 깔고 사법부를 흔들 때 하던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전국 법관회의에서 사법부 판사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이건 시스템을 흔드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거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서둘러서 철회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을 뿐이고 네. 선거 끝나면 그대로 또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대로 할 것이다. 선거 끝나면 그대로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신현영 의원님? 우선은 우리 보수 패널들이 너무 베네수엘라를 좋아했고 요즘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진국이 아니라는 얘기를 네. 드리고 싶고 지금 선거를 통해서 정치의 후진선을 오히려 극복하고 우리가 더 발전적인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법개혁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에 대한 정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 그저께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윤석열이 초래한 지난 3년의 후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되는 쟁점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네. 충분히 수기가 된 이후에 우리의 대법관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의대 2,000명 졸속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부로서는 오히려 국민들과의 그런 갈라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통합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지난 정말 여러 가지 대법관의 판단들을 봤을 때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법조계에서의 서오남, 서울대 50대 남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편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을 다양성을 민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조계의 신뢰와 공정성, 사법 내부에서의 자정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이슈들을 민주당이 끌고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중도 보수당으로 천명하고 중도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강성의 그런 목소리들에 좀 자중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저희 호소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저는 걸리는 말씀이 내가 철회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게 걸려요. 왜냐하면 후보자가 선대위에 지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시한 내가 적이 지시한 없다.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언제 철회하라고 한 적이 있는지 하고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될 일을 굳이 저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실 찜찜한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론에 대한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이 철회에 대해서 내 뜻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 바꾸기가 아니다. 나는 철회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신 의원님 말씀처럼 대법원이 이념지향적이면 안 되죠. 그런데 지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선법 그 파기 환송심 10대 2라는 것이 이게 이념의 결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해당 사건의 특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진영에 불리한 판결에 10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그분들은 이념지향적이냐. 이렇게 속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10명에 대한 물타기로 또 15명을 늘린다. 이런 발상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회적 수요가 있지만 이렇게 여태까지 늘려온 이유는 대법원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물론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만 역대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다수당의 위치를 점했던 보수정당 측에서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권 분립에 굉장히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의견을 듣고 특히나 공청회도 안 하고 청문회도 안 하고 이런 중대한 입법을 갖다가 공청회 청문회 없이 그냥 막 추진해 가는 과정이 이게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